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한 지 사흘 만에 장모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윤 전 총장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 일단 6년 전에 경찰이 입건도 안 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완전히 뒤집힌 판결이 나온 이유가 뭔가요? 우선 같은 사건을 놓고 결론이 달라진 건 바로 책임 면제 각서 때문입니다. 이 최 씨는 2014년 의료법인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요. 병원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각서를 동업자들에게 받았는데요. 지난 2015년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각서는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최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이 최 씨는 단순 투자자다.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재판부는 오히려 책임 면제 각서를 쓰게 한 것이 병원 설립과 운영에 최 씨가 관여했다는 반증으로 추정했는데요. 또 공범들의 이 범행을 중단시키지도 않고 각서를 받아서 자신의 책임을 은폐, 축소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궁금하던데 오늘 판결에 그럼 윤석열 이름 석자가 등장을 합니까? 이 윤 전 총장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은 고발조차 되지 않았고요. 이 장모의 개인 비리에 관련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송찬욱 기자, 지금 이제 방금 개인 비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럼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건과 관련해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또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네, 이번 재판과 경제 공동체론 이게 무슨 뜻인지 민주당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윤 전 총장이 국정농단 사건 때 처음 만들었던 이 개념을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윤 전 총장 측에 물었습니다. 근거도 없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마타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범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5년에 장모 최모 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걸 두고 윤 전 총장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백혜련 최고위원은 오늘 사위가 검사란 사실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수사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을까? 윤석열은 이 질문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정권을 비판했다가 대구 고검으로 자천돼 사표를 강요받던 상황인데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냐고 의혹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윤 전 총장 원론적 입장만 내놨는데요. 다음 주 공식 일정에 나설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박 기자. 결국 이제 윤 전 총장이 당시 6년 전에 이 수사 때 개입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검찰이 이미 한번 들여다봤다면서요. 네, 이 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만큼 수사팀에서도 한번 들여다봤다 이런 확인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당시 수사 관계자, 이쪽 검찰 수사팀에서는 수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게 호재는 당연히 아닐 텐데요. 네네. 지금 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체로 윤 전 총장이 선을 그었듯이 본인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공격하기 좋고 국민들에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논란거리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윤 전 총장에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국민 정서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윤 전 총장 가족 관련해서 남은 게 더 있잖아요. 뭐가 남아있죠, 지금? 지금 남은 사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장모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할 때 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양주 추모공원 경영권을 가로챘다. 이런 의혹도 제기돼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또 전시회 후원금 부당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도 나오고 재판도 나오고 여당 측은 계속 문제를 삼을 텐데 네. 정치권도 계속 시끄럽겠군요. 네, 그런데 이 최근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이 정치권에서 가장 시끄러운 주제 가운데 하나, 이 아내 김건희 씨 관련일 겁니다. 방금 박건영 기자가 전해준 이런 뭐 재판이나 수사 사안이 아니라 이 아내의 과거 이력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한 건데, 이 김 씨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가 막힌다, 소설을 쓴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대통령 후보로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 대상이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이력이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에선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과거 직업이 어쨌다느니, 예명이 뭐였다느니 하는 식의 이야기를 시민들이 대체 왜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의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